윤PD님, 오늘은요, 네. 저희 독서 모임 싱큐온의 사례 하나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정영미 님이라는 36세 주부, 6살 아들과 4살 딸을 키우고 있으십니다. 그러시겠어요. 네. 그러시면서 자신의 그 모습을 스스로도 키워나가기 위해 힘쓰고 있으시다고 해요. 이분의 글인데요. 제목이 뭐냐면 데일리 리포트, 100일을 기록하고 얻은 것이에요. 그 데일리 리포트에 저희 이제 시간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 이제 싱큐온이나 체인지 그라운드에서도 많이 소개했던 그런 콘텐츠인데요. 한번 그 후기와 과정을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쉬운 것이 다를 텐데 저에게는 기억하는 것이 쉬웠고 기록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기록하는 귀찮음이 있었고 기억한다는 자만이 있었습니다. 글씨를 못 쓴다는 핑계를 늘 같이 했습니다. 체인지 그라운드와 신박사님, 고영성 작가님을 아신다면 독서, 서평, 데일리 리포트에 대한 중요성을 아실 것입니다. 처음엔 독서로 시작했고 그 다음은 한 줄이라도 적자며 서평으로 이어갔지만 데일리 리포트를 실행에 옮기는 데는 꽤 많은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저희 예전에 그 목련아 PD님 계셨잖아요. 그 전설의 데일리 리포트 영상이 있죠. 맞습니다. 예, 그곳을 참고로 달아주시면서 이것을 이제 많이 보셨나 봐요. 몇 번씩. 데일리 리포트에 관한 압박은 늘 있었어요. 써야 되는데 써봐야 되는데 그걸 실행으로 옮기는 건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를 생각해보면 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예쁘고 보기 좋게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시작을 더디게 했습니다. 코로나로 아이들과 집에서 부대끼면서 생활이 단순화되고 계획대로 생활하다 보니 데일리 리포트 쓰는 시간을 아껴서 이렇게 생활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합리화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저도 저의 패턴에 익숙해지고 나니 낭비되는 시간들은 많은데 이 시간들이 아껴지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5기 싱큐온 완주 후에 받은 두근두근을 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해 1월 1일부터 쓰려고 했는데 나는 왜 미루고 있지? 그냥 오늘부터 해도 되는데? 라고 생각하며 일단 적어보았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한번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서, 서평, 데일리 리포트. 그러니까 독서와 서평은 저희가 독서 모임 싱큐온에서 항상 강조해왔던 거고, 그렇죠. 많은 분들이 독서하고 서평을 이제 쓰다 보면은 시간 관리가 꼭 붙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이렇게 책 읽을 시간이 없다는 건 핑계다. 그런데 막상 빼보려고 그러면 그게 쉬운 것도 아니긴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지 독서 모임에 들어왔으니까 책은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주일에 한 권씩. 근데 이제 시간이 안 나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데일리 리포트를 써야겠다. 데일리 리포트가 1시간 단위로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를 적고 뭐 집중력, 그걸 상중하로 해서 체크를 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된 이유는 처음 했기 때문이죠. 안 해봤기 때문이죠. 습관이 안 들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더 문제가 됐던 건 뭐냐?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하고 이제 집안에 있다 보니까 더 시간을 어떻게 보면 그냥 눈 깜짝하고 딱 정신 차렸는데 막 2시간 가 있고. 그렇죠.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두근두근이라는 책을 어렵사리 빼시게 되셨다는 거예요. 찾으셨다는 거. 이게 두근두근이 뭐냐? 예전에 신 박사님과 고 작가님이 만든 다이어리였죠. 거기 이제 데일리 리포트처럼 작성하게 그런 걸 도와주는 것인데 이제 그것을 찾으셨다는 겁니다.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첫 시작은 대실패였습니다. 하루 오전만 쓰고 적는 것을 까먹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엄마의 다이어리 방인 엄다방을 모집하길래,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이렇게 데일리 리포트를 집중적으로 같이 쓰는 그런 또 커뮤니티인가 봐요. 좋네요. 그거. 예. 매일 적기 위해 신청했습니다. 다이어리와 데일리 리포트가 비슷한 듯 다르지만 매일 적어야 하는 맥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혼자 하기가 힘드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싱큐온을 하면서도 다른 모임에서 또 이렇게 연계돼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거가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찾으면은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미지를 붙여주셨어요. 이제 꼼꼼히 이제 기록을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여전히 저의 두근두근은 다이어리라고 하기엔 주간, 월간 계획이 따로 적혀 있지 않고 데일리 리포트라고 하기엔 시간 집중에 대한 평가는 따로 없습니다. 제 나름의 패턴으로 잠자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나 투두리스트를 작성하고 시간 한 것을 기록합니다. 세세히 적지 못할 땐 뭉텅이로 적기도 합니다. 그렇게 100일이 되었습니다. 적기 시작하니 낭비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으쌰으쌰 해가지고 일단 적기 시작하고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100일이 어느 순간 후딱 지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느끼셨냐? 예, 낭비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저것 하느라 마음이 조급한 날엔 아이들과 책 읽는 시간, 노는 시간을 한없이 미루기만 했었는데 해야 할 일을 적혀 있으니 꼭 하게 됩니다. 또 해야 하는 일을 빠뜨리지 않고 하게 되고요. 다 지키지 못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 날은 자기 반성과 함께 다음날 더 집중해서 하게 됩니다. 시간 촘촘히 적을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집중해서 나만의 시간을 사용했다는 의미가 되고 뭉쳐서 덩어리로 쓴 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밥, 살림, 가족들과의 시간을 보냈다는 의미가 됩니다. 100일을 꾸준히 적어보니 내 시간과 가족과의 시간이 보입니다. 새벽 기상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수면 시간을 줄이지 않고 새벽 기상을 위해 아이들과 함께 일찍 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얻은 나만의 새벽 시간에 하고 싶은 것들을 계속해서 채워갑니다. 이렇게 적다 보니 독서, 글쓰기, 영어 공부, 각종 스터디, 다이어트의 밸런스까지 잡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뭐 사람들이 신년 계획으로 써놓는 것들 한꺼번에 다 하셨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적기 시작하고 이게 누적이 되면은 네.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적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메타인지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시간 활용이 있어서. 그렇죠. 예. 근데 확실히 적으면 객관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몇 날 며칠을 지나서 다시 봐도 적혀 있는 건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측정을 할 수 있고 이렇게 개선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저녁 시간을 마음껏 가족들과 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적지 않고 닥치는 대로 했을 땐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 빠진 건 아닌지 막연히 책 보는 시간이 적은 것 같아서 더 보고 싶은데 하면서도 저녁엔 에너지 방전으로 휴대폰만 보면서 어정쩡하게 식사 시간과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데일리 리포트를 100일간 이어서 써오다 보니 이제는 내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만큼 쪼개어 매일 하게 되니 그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까지 생겼습니다. 생활 태도와 시간 활용에 대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네. 꼭 잘 쓸 필요도 없고 알려진 방법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일단 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으로 시작해야 길게 할 수 있고 점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저같이 기록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다이어리든 데일리 리포트든 시작하면 처음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주객이 전도가 되어 시간을 잘 쓰기 위해 시작한 일이 시간을 잡아먹게 되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24시간 기록하고 자기평가한 후 반성하고 더 잘 활용해서 어제보다 더 나은 나를 위해 오늘도 노력해 봅니다. 숫자 100, 100일이죠. 이 100이라는 의미가 꽤 크지만 도착점은 아닐 것입니다. 계속 이어가는 중간 단계일 뿐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 순간순간 점이 모여 계속 이어나가는 선의 연속입니다. 순간순간을 즐기고 몰입하면서도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적고 읽고 생각하고 또 기록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100일 동안 지금 쭉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되게 재밌는 게 네. 이분이 겪었던 어려움 있잖아요. 네. 저도 똑같이 다 겪었어요. 그랬어요? 까먹는 것도 하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쓰다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전 데일리 로봇 1000일 넘었네요. 그러니까 윤PD님 되게 오래 쓰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도 쓰고 있거든요. 저는 3년 넘었으니까 야, 1000일이 넘었네요. 저는. 대단하시네요. 근데 그렇게 해보면서 이게 저도 이분하고 비슷한 게 저는 연PD님처럼 그렇게 꼼꼼하게 안 적어요. 근데 저 나름의 방식대로 적거든요. 그런데도 항상 느끼는 게 일단 적기만 해도 저보다 더 빡세게 적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게 더 좋다는 거에 동의를 해요. 하지만 저 나름의 방식대로 적는데 그것도 충분히 또 도움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분처럼 처음에는 저도 이제 까먹는 일도 많았고요. 근데 까먹고도 다음날에 어차피 또 하면 되고 그리고 나름의 방식을 찾고 그래서 내가 가장 편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서 하는 게 데일리 리포트를 오래 하는 노하우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자신만의 방식으로 처음부터 막 데일리 리포트 고수, 뭐 윤PD님처럼 1000일, 그리고 정영민님처럼 100일 이렇게 쓰신 분하고 비교해서 잘 쓸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냥 자신만의 방법으로 일단 시작해봐라.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빈 백지 상태에서 뭐라도 적으면 되는 거잖아요.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데일리 리포트가 그 말이 너무 맞는 일이에요. 그냥 일단 시작하면은 일단 시작해봐. 그러면 뭐라도 돼. 근데 진짜 이건 진짜 일단 시작하면 뭐라도 나와요. 그래서 진짜
저희가 많은 컨텐츠,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쵸? 무조건 적어야 한다. 네. 적으면 변한다. 네. 그리고 이거는 뭐 저희가 컨텐츠의 뭐 제목뿐만 아니라 이미 뭐 많은 학자들이 또 여기에 대해서 과학적인 그 근거로서 증명을 해주고 있는 바이기도 그렇죠. 하죠. 그래서 혹시 이제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뭐 시간 관리가 잘 안 되시거나 독서를 하고 싶은데 아니면은 또 더 큰 목표가 있어서 그거에 조금 더 집중하고 매진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 정영민님의 사례를 통해서 이 데일리 리포트 적는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영민 님도 그 말씀 하셨는데 약간 저는 시간의 역설이 있다고 봐요. 이게 그 데일리 리포트를 안 쓰시는 분들 중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아니 그거 적느라 시간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니냐. 난 시간이 부족해서 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것까지 적으면 시간이 오히려 부족해지는 거 아니냐. 반대입니다. 그거 맞아요. 근데 이거 그 데일리 리포트를 적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걸 적음으로써 오히려 다른 데서 시간을 더 아끼게 돼요. 아, 그러네요. 네. 이게 되게 역설적이지만 시간을 들임으로써 오히려 시간을 아끼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뭐 그 비즈니스적으로 얘기하면은 물건 뭐 어느 거 하나 뭐 물통 하나 만드는데 100원이 들어가는데 결국엔 1,000원에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고 사실 독서도 마찬가지인 게 읽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거를 써야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서 오히려 오래오래 남는 건데 그렇죠. 그거 쓰는 시간이 아깝다고 계속해서 읽기만 하면은 이 읽었던 게 단기 기억으로 휘발로 날아가게 되죠. 맞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더 많이 읽게 돼야 돼요. 이게 막 책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는 욕심 때문에 이걸 갖고 뭘 또 아웃풋까지 해. 그럴 시간 없어. 난 다른 책을 또 볼 거야 그러면은 이 책도 안 남고 이 책도 안 남고 다 놓쳐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일단 적어라. 아웃풋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분 100일 기록이 저는 그 데일리 리포트를 시작하시고 한 1, 2주 지났을 때 그때 다시 한번 꺼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이 겪었던 실패 사례들 있잖아요. 저도 똑같이 다 겪었어요. 그러면 아마 다른 분들도 이걸 보시면서 다른 사람들도 또 똑같이 여기서 다 실패하는구나. 그렇게 실패했음에도 그냥 100일을 그냥 묵묵히 계속 이어나가면 되는구나. 그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데일리 리포트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으셨다면 그리고 혹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다면 그 유튜브 검색창에요. 네이버 포탈도 괜찮습니다. 워낙 많은 후기들과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플랫폼이나 괜찮은데 체인지 그라운드, 데일리 리포트 이런 식으로 딱 검색어 2개를 넣어가지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정말 많은 분들의 후기 사례들이 있을 맞습니다. 거예요. 예. 뭐 목련아 PD님 아까 언급했듯이 뭐 대표적인 그런 사례가 있고 그 외에도 뭐 며칠, 몇백일, 몇천일 정말 많거든요. 가끔 보면은 거의 이거는 데일리 리포트가 저는 솔직히 글씨도 별로 안 예뻐가지고 그냥 끄적이는 수준인데 가끔 보면 진짜 와 이건 거의 예술 작품 수준의 그런 데일리 리포트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benchmarking 하기도 좋아요. 그런 거 보시면서 나만의 데일리 리포트 방식 한번 찾아가시는 것도 재밌을 맞아요. 것 뭐 같습니다. 포스트잇도 붙이고 뭐 스티커도 붙이고 네. 형광펜으로 진짜 칠하기도 하고 아니 진짜 무슨 예술 작품 같다니까요. 네. 알록달록하고 너무 이쁘게 만드셔서 또 되게 심플하게 만드시는 분도 있고. 저는 이제 심플하다고 하는데 안에는 그게 심플한 거냐 이러긴 하는데 뭐 다 자신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다 보면은 발전된다라는 거. 네. 그래서 데일리 리포트 꼭 한번 시도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